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지난해 어린이 통학 차량 내 방치 사고를 막기 위해서요, 정부가 무상 장착해줬던 이 하차 확인 장치 점검에 나섰고요. 네. 하루 평균 53.6건의 음주교통 사고로 92명이 부상당하고 1.2명이 목숨을 잃는 현실과 또 야생동물 고속도로 노드킬은 1만 건, 또 산악도로에서는 5,700건 이상을 발생된다는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네. 지난해 정부가 어린이집 통학차 방치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차 확인 장치 장착을 지원했잖아요. 네. 여기에 이어서 폭염을 앞둔 대비 실태 파악인가요? 네, 일종의 그렇습니다. 지난해 동두천 통원 차량에 방치됐던 4세 여아 희생이 법 개정과 또 보건복지부 통학차량 안전사고 대책 등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됐는데요. 네. 당시 여야 국회의원 30명도 도로법 일부 개정안 발의와 또 기존 제53조 사항이 형식적이라고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네. 해마다 반복되는 이해 못할 사고를 질책하는 여세와 더불어서 분위기는 통학 차량에서 잠자는 아이를 확인하는 일종의 슬리핑 차일드 체크라는 이런 장치를 무상 공급하게 됐는데요. 차내 방치 사고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해 요인은 폭염을 앞두고 각 지자체들이 이 장치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해 못할 사고에 대한 질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한여름철 인재자 참사잖아요. 네, 네. 이 차내 어린이 방치를 막아주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라고 했는데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운전자가 시동을 끄기 위해선 반드시 차 뒤쪽 좌석까지 가서 스위치를 눌러야 문도 닫을 수 있는 소위 미국형 터치 기능이 전 통학 차량에 장착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단순 장치는요, 뒤쪽으로 사람을 유도하는 단순 기능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수동적 학습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면요, 현재 인솔교사와 운전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이 반복적인 맹점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인솔 교사 그리고 운전자가 꼼꼼하게 확인만 했다면요, 네. 방치 사고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둘러본다는 개념보다는 아무래도 의식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맞나요? 맞습니다. 조그마한 체구의 유아가 만약 좌석 밑에서 잠을 자고 있다면 네. 형식적으로 둘러봐서는 방치 실수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네. 때문에 유관 확인과 또 2중, 3중으로 챙기는 이런 다양한 안전 검지 시스템도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에 우선한 정책이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단순 기능까지 개조하는 사시다 보니까는 어린이 통학 차량 집승당 쪽에서 이런 불법 개조와 또 미기 작동, 그나마 작동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를 점검하게 된 거고요. 네. 그런데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이 작동 의무 위반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점검 수리를 위한 일시적 장치 제거를 예외한 사항이라 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앞이 막막한데요. 네. 이 장치 의존보다도 의식 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겠고요. 네. 자, 다음 소식은 볼게요. 네. 연 350명입니다. 이 정도 목숨을 앗아가는 음주교통 사고라고 했는데 상습적인 습관성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발생됐던 음주 사고를 분석해봤더니 네. 하루 평균 53.6건이 발생이 됐고요. 이 사고로 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에서 0.09 사이와 0.10에서 0.19 차이는 수치만큼 사고 치사율과 또 직결되면서 2배 정도가 높아져서 네. 앞으로 0.03에서 0.05로 강화되는 25일 개정법 기준에 거는 기대도 꽤 큰 편인데요. 3년간의 관련 사고 통계를 보게 되면요, 34,423명 부상에 481명이 숨진 2006년 대비 2007년도부터는 소폭이 감소됐고요. 지난해에는 32,952명이 부상당했고 346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비율은요, 연 평균적으로 볼 때 1% 정도가 감소된 수치로 나타나서 네.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이런 얘기도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달리는 경남 한뉴스에서도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 한 잔이라도 절대 이 습관성이니까요.
이 운전대를 그렇죠. 잡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네네. 자, 음주운전 사고에서 섭취한 술의 양, 그러니까 이 체내에 남아있는 알코올 농도와 직결이 된다면요. 네. 둔화되는 판단 능력과 반응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상습 범죄자로 만드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자의 지각 능력을 뺏는 자기 체면 위험 수치이자 네. 또 사고 발생 비율과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죠? 현 면허 정지 기준인 0.05에서 0.09%는요. 소주 3잔에서 5잔 정도를 섭취한 이런 알코올 농도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100건의 음주 사고에서 3명에게 치사율을 보인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취기만 돼도 반응 시간 지연과 운동신경을 저하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운전자가 이를 인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과감해지고 치사율 역시 높다는 얘기라 앞으로 0.03 강화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잔이 뭡니까? 한 잔도 절대 안 되죠. 네. 자, 이제 해마다 3월이면 음주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은데요. 왜 여기에 젊은 연령대 운전자가 포함이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최근 3년 동안 3월에 발생된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159명으로 네. 연간 음주운전 사망자 10.6%를 차지하는 비율이라 마이달이 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음주운전 사망자 점유율에서 연평균 대비 4%포인트에서 4.8%포인트까지 증가되는 시간대는 0시에서부터 새벽 4시 그리고 이제 18시에서 24시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게다가 사망 비율은 21세에서 30세 사이 운전자 가장 높았고요. 발생 비율은 31살에서 40세 사이로 나타나면서 모두 16명이 숨지는 결과를 낳는데요. 이 중 12명이 렌터카 이용자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익숙하지 못한 도로와 약간의 음주까지 겹치면서 치명적 요인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만을 위한 교통 환경 정책이요. 네. 이 많은 야생 동물의 목숨도 빼앗고 있습니다. 로드킬로 이어지고 있는데 네. 동물과 자동차 모두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뒤늦게 국토부와 환경부가 고심을 하지만 대책이 없기 때문에 자칫 제2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은 결국 운전자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로드킬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정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이는 자주 출몰한다는 의미적 예고일 뿐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결국은 운전자들이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립생태원,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공익 캠페인에 나선 환경부의 동물 찾길 사고 예방도 바로 이런 운전자 대응이 포커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5, 6월 정도가 되면 어린 야생 동물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지만요. 네. 경험이 없는 어린 개체들이 도로에서 목숨을 잃을 때가 있고요. 부상을 당하는 위험도 크다고요. 맞습니다. 어린 이제 개체들은요, 이렇게 도로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라이트하고의 거리가 안 맞아서요. 그래서 이제 공익 활동에서 인스타그램 등 사회 관계망인 SNS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 참여형 홍보에 중점을 뒀습니다만은 로드킬은 생태 통로가 턱없이 부족한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실과 인류만을 위한 이런 개발과 정책 때문에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와 한적하고 굽이진 국립공원 주변 도로에서 집중되고 있는 실태고요. 그래서 11년간 발생된 5,706건의 로드킬 사고 중에서 18%가 오대산 국립공원 주변 국도 6호선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대산 국립공원 주변으로 로드킬이 많이 발생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뾰족한 대책이라든지 대안은 없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대부분이요 중앙 분리대를 넘지 못했던 야생동물들이 충격하는 1차로 사고가 많았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로드킬에 대해서도 여러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